예, 안녕하십니까. 2026년도 공무원 구급 시험을 준비하는 국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뀐 시험 제도로 2025년도에 한번 국가직 지방직이 치러졌고 이제 두 번째가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확립된 방식으로 조금 어려워질 거다라는 생각을 내년은 좀 국어에 대해서는 이해감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배워야 되는 건 우리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1년 뒤 27년부터는 국사가 빠지면서 각 과목이 25문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딱 1년 만에 붙어버리면 상관이 없는데 과목당 25문제, 5문제가 더 늘어나게 된다면 같은 문제를 내기 뭐하니까 유형이 조금 더 다변화될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건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리듬을 잘 타야 된다는 것과 함께 깨끗하게 해서 여러분이 국어시험을 편하게 가는 그런 길의 한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하나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바뀐 국어 시험은 과거의 시험은 문법 부분이 문제가 나오고 그 다음 어휘 부분이 나오는데 이 어휘가 고유어라든지 한자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고 한자 표기까지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독해라는 것 이런 식으로 과거의 공무원 구급 시험은 이루어졌고 지금도 일부 군무원 같은 데서는 이 방법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바뀌었죠. 이 현대 교육에 이게 맞지 않는다. 그리고 왜 지금 공무원들이 문법을 외우고 있어야 되느냐. 단순 암기를 지향하자라고 해서 바뀐 시험이 지금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벌써 예고를 한 다음 한번 시험을 치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거의 다 독해 위주라고 되어 있지요. 자, 옛날에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었었어요. 학생들이 어떻게 한자를 다 외우고 그랬었어요. 죽겠다 국어 힘들다라고 했었는데 요건 또 요거들은 묘미가 있어요. 얘는 외우면 돼요. 그러니까 많이 책상에 앉아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외우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로 바뀌면서 사실 좋아진 건데 오히려 여기서부터는 힘들다는 사람이 꽤 많아졌어요. 왜? 얘는 외우면 되는데 얘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문법 그러면 내가 문법에서 뭐 사실 의문 변동 내지는 뭐 문장 뭐 있잖아요. 성분 뭐 내지는 품사 난 이 부분이 약해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는. 그런데 여기는 어느 부분이라는 걸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의사소통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게 참 범위가 애매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거 공부를 끝이 없다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 공부를 할 게 뭐가 있냐 그거는 그냥 글 읽고 하는 건데 근데 둘 다가 사실 일관된 점수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점수가 안 나오든지 뭐 기분 좋은 점수가 나왔다가 떨어진다든지 그럼 그 원인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 원인을 보게 되면 일단 첫 번째가 우리가 현재 보는 문해력 이 노톤의 시험은 이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문해력이 필요하다. 다음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다? 논해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럼 뭐라냐? 시간에 내에 풀어야 된다. 요 세 가지는 많이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안 들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얘기 하나 할게요. 여기서 문해력이라는 것은 문맹이라는 옛날에 얘기가 있었어요. 문맹이라는 것은 뭐 이게 없잖아요. 글자 모르는 사람을 얘기해요. 18세기 후반까지 학교 교육이 제대로 일상화되지 못했을 때 사람들 중에서 학교 교육을 못 받으면 글자를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말만 하고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만 교육을 배웠던 옛날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컴맹이라는 얘기는 알아 또 옛날에. 요거를 본딴 언어 유희인데 글자 모르는 사람은 없고 19세기 이후로는 학교 교육이 다 됐으니까 컴맹 컴퓨터 잘 모르는 사람이 있었다는데 이 컴맹도 없어요. 누가 컴맹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요. 그래서 이 문맹이라는 말하고 대비되는 말로서 이 사람을 많이 알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 문자는 아는데 해석이 안 된다라고 대부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해력 부분을 좀 많이 신경을 잘 써야 됩니다. 더구나 아시겠지만 여기서 독해라는 게 참 재밌는 게 문법은 안 해도 세상을 살아요. 한자 표기 따위 안 해도 세상 살아요. 근데 이거는 못하면 세상을 못 살아요. 신문 보고 TV 보고 다 봐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어려운 게 나가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줄게요. 수영을 만약에 한번 배웠다고 보자고요. 여기는 분명히 수영을 하시는 분이 있고 못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맞죠? 근데 수영을 배웠어요. 배우고 났을 때 맨날 수영하러 다녀요? 아니면 잘 안 가요? 안 가잖아. 5년 만이나 6년 만에 수영장 처음 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한 번 배운 사람들은 6년 만에 가면 처음에는 좀 어색하지만 빠져요? 아니면 계속 수영해요? 해요. 그거 희한하다니까. 수영을 못하는 사람들은 빠지는데 나 진짜 한 6년 만에 처음 왔는데 수영을 해요. 기타를 배운 사람이 있어요. 기타를 쳐본 사람이. 근데 바빠가지고 한 7년 동안 기타 손에도 못 잡았어요. 그럼 처음 잡으면 되게 어색해요. 코드도 기억 안 나요. 근데 앉아가지고 띠리링 띠리링 하다 보면
한 30분이면 다시 또 옛날처럼 쳐요. 그런데 한 번도 안 쳐본 사람 죽어도 못 쳐요. 죽을 때까지 못 치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뭘까? 이 이유가 뭘까? 라고 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수영은 자세가 특이하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걸어 다닐 때 이러고 걸어 다녀요? 아니죠. 그죠? 난 이러고 걸어 다닐 거야. 아니잖아요. 워낙 특이하니까 몸이 지각을 해버린 거예요. 배울 때는 굉장히 어색했죠. 힘들고. 근데 한번 배우면 뇌 자체가 딱 기억을 하는 겁니다. 워낙 특이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지? 문법이 바로 거기에 들어갑니다. 배울 때는 굉장히 독특하죠. 짜증나고요. 근데 한 번 배우면 아오지가 나면 잊어버리진 않아요. 수영처럼 워낙 특이하니까. 그래서 쟤는 배울 때만 힘들고 오히려 해놓고 나면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아는 대로만 찍으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우리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똑바로 앉아보세요. 다 알잖아요. 허리를 펴고 두 다리를 붙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윗배를 이렇게 넣어. 알죠? 이래가지고 나 똑바로 서볼게요. 이게 자세히 좋은 거예요. 우리 목을 이렇게 딱 가가지고 알죠? 상위 45% 이렇게 보면서 이거 좋잖아요. 그죠? 예, 이렇게 5분 동안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1분도 못 있을걸? 금방 자기도 모르게 약간 몸이 틀어지면서 다리를 꼬고 팔을 괴고 나도 짝다리를 짚고 이렇게 자기한테는 루틴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수영은 한번 배우고 나면 그 다음부터 잘 안 해도 머릿속에 들어가는 특이한 거지만 똑바로 앉고 똑바로 서는 거는 어때요? 우리가 맨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만의 버릇이 생긴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문법은 한번 배우면 오히려 얘는 마스터할 수가 있어요. 한자 한 번 외우면 평생 가고 객관식은 할 수 있습니다. 금방 기억나요. 독해는 안 돼요. 그래서 이게 그 부분이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접근 방식은 오히려 쉬운데 배울 때는 쉬운데 뭘 배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미 여러분 나름대로 독해의 버릇을 가지고 있는데 시험에 적합한 버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주 일부분하고 시험에 적합하지 않는 버릇을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시험에 적합하지 않은 버릇은 뭐예요? 시험이 이렇게 지문이 나와요. 지문이 나오는데 글을 쭉 읽다가 보면 한 75% 정도는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알 수 있는 단어들이 나와요. 철수가 일어나서 밥을 먹고 맛있었겠네. 또 밥을 먹고 이 새끼 많이 먹네. 또 밥을 먹고 미친 거 아니야? 또 밥을 먹고 그리고 화장실을 이틀 동안 안 갔다. 야, 내 배가 아픈 것 같아. 금방 이해가 돼요. 그러나 이때 해석 지평을 생각한 철수는 한순간 해석 지평이란 이상한 얘기 태어나서 한 번도 안 한 얘기가 툭 튀어나와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상식적으로는 뭐지? 가만히 있어봐. 지금은 오픈북이니까 컴퓨터를 따져보고 사전을 따져보고 이게 교수님들의 생각일지 몰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순간 철수는 해석 지평을 하고 하는 순간 몰라 이 새끼야 하고 지나갑니다. 그래도 우리는 충분히 의사소통이 되니까요. 수업할 때만 말고는 나머지는 저는 어려운 얘기는 생각도 안 하고 살잖아요. 그죠? 출제자는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성적이 상인 사람과 하인 사람, 물론 제일 지옥은 중이에요. 차라리 얘는 포기나 하죠. 얘는 합격하죠. 얘는 항상 중간에서 미래 희망 고문만 하니까 내가 이분들을 다 이쪽으로 옮겨드릴게요. 진짜로. 자, 갈게요. 상급자들과 하급자들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런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이런 힘든 단어가 나오면 앙구가 고정이 돼요. 둘 다 공통점. 앙구 고정이 뭐냐? 가다가 이거 뭐야? 근데 잠깐 멈춘다고요.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라는 건. 가다가 이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상급자들은 앙구 고정에 됐죠. 횟수를 볼게요. 앙구 고정의 횟수가 적어요. 한 편의 지문을 읽는데 한 6번 정도만 앙구가 횟수가 고정이 돼요. 이 얘기는 뭔 소리야? 모르는 단어가 6번 정도 나온다는 거죠. 하급자들은 어차피 다 일상 살아왔으니까 맞죠? 얘는 한 30번 정도가 앙구 고정이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러분은 어느 쪽인지 궁금하다. 손들지 마시고요. 그런데 여기라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문제는 이 상급자와 하급자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얘는 6번 정도 앙구 고정이 되는데 이 앙구 고정의 횟수 말고요. 고정 시간을 볼게요. 얘는 길어요. 6번 딱 고정된 순간 뒤로 안 넘어가고 조금 거기서 멈춰요. 멈춘다는 건 뭐라는 거야? 자는 겁니까? 아니면 생각을 하는 겁니까? 생각을 해요. 얘는. 여기는
안구고정 횟수는 많은데 정지 시간이 짧아요. 분명히 멈췄는데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원래부터 이제까지 이런 버릇이 있었기 때문에 모르는 단어가 오면 잠깐, 사전은 안 찾아봐도 잠깐 멈춰요. 그리고 선생한테 얘기를 들을 때 거기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이거보다 많아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계속 이해를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은 뭔지 알죠? 만화책 볼 때도 툭탁 퍽 으아 으따 으다 재밌다 으따 뻑 재밌다 으따 때는 2011년 지구와 넘겨 툭탁 더 재밌다 이렇게 하는 버릇이 지금 돼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책은 많이 읽었죠. 하지만 시험하고는 전혀 적절하지 않습니다. 되셨죠? 요걸 우리는 잡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안구고정 횟수를 위해서,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여러분은 어느 쪽이든 간에 이게 버릇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미 내가 어떻게 이런 버릇을 고쳐요? 그럼 내가 멍석 깔고 있죠 지금. 아니면 어디 뭐 종교를 만들었던지 하겠죠. 이건 못 고쳐요 나 여러분한테. 아니 이 사람들은 지금 그러니까 절망에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아니 얘는 이해가 되는데 너 왜 이해가 안 돼? 글쎄요 저도 아니 말할 때 보는데 멀쩡한데 왜 이렇게 글을 못 읽어? 글쎄요 너 어렸을 때 공부 못했지? 그런 거 같죠? 너 어렸을 때 책 안 읽었지? 안 읽은 거 같... 내가 누굴까요? 그러니까 넌 못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우리 시험 보려고 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 얘기할게요. 난 이걸 고치는 방법이 하나가 뭐냐, 아니 눈 돌아가는 걸 내가 어떻게 고치냐고요. 내가 네 눈동자 이렇게 잡고 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거 만들어줬었다. 진짜나 10년 전에 저 어떤 미친놈이 얘 왜 있잖아 옛날에 왜 그 이상한 귀에 들고 왜 띠띠띠 하면서 공부에 도움이 된다는, 혹시 MC 스퀘어라고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보셨나? 그게 정말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어요. 많은 그런 게 있었던 것처럼 한 번은 누가 이상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옛날에 컴퓨터를 딱 보면 이걸 고치겠다고 눈을 정확하게 보세요. 자세를 똑바로 하세요. 라고 한 다음에 점을 눈을 따라갑니다. 그럼 점이 팅 하면 눈이 이렇게 고기는 곧있고 눈만 따라가는 거야. 띡띡띡띡띡띡띡띡 하다가 갑자기 빨라질 겁니다. 띡띡띡띡띡띡띡 이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난 취지는 이해를 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지? 난 이걸 여러분한테 못 고쳐줘요. 그런 방법 하나밖에 없죠. 네 눈은 빠르지만 손은 느리다는 거지. 그래서 쓰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자기를 제어하시라고. 여러분 눈이 너무 빨라요. 선생님 저 그게 아니고 글을 제가 너무 느리게 읽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글을 느리게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한테 이거 읽으라 할 때 누가 이렇게 읽어요? 문법 어휘 독해 문해력 이게 뭐예요? 네 번째가? 예? 그만 읽었잖아요. 예? 이게 뭐냐고. 글쎄요. 생각 안 하고 지나갔다는 거죠.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이해되셨어? 아니 그게 아니었으면 진짜 저 난독증인지 오독증인지 몰라가지고 글 진짜 너무 느리게 읽어요. 속독학원도 다녔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이렇게 읽어요? 자 읽어봅시다. 문법 휘. 야 이게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절대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읽고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아니라니까 선생님 진짜로 똑같이 그리는데 쟤는 1분만 했는데 저는 5분 걸려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그렇게 나처럼 읽는 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멈춰나게 빨리 읽은 다음에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읽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아니 글을 느리게 읽을 수는 없다니까요. 빨리 하는 것보다 느리게 하는 게 더 힘들어요. 너 걷는데 이렇게 하는 게 편하지 이렇게 천천히 걷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너무 힘들어 이거. 안 된다고. 그런데 잘못 가니까 빨리 갔다가 다시 잡고 가는 거예요. 갔다. 그런데 옆에서는 시험지 쓱 넘기면 떨리잖아. 맞죠? 그러니까 괜찮아. 내 루틴을 지킬 거야. 진짜 공부 못하게 생겼어. 했는데 아이씨 이렇게 하는데 앞뒤 옆에서 시험지가 쓱 넘어가면 내 인생도 쓱 넘어.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면 겁이 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해되셨어? 그래서 난 이걸 여러분한테 고치기 위하여 여러분 눈동자를 잡았으면 좋겠는데 눈동자를 내가 잡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한테 쓰라 그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쓰면서 손이 그렇게 빨리 가지 못하거든요. 우린 타짜가 아니에요. 타짜 그 영화에 보면 그런 나오죠.
손은 눈보다 빠르다. 우리 손이 느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자꾸 멈춰달라는 거예요. 내가 쓰는 건 어려운 단어란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것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남들이 얘기하는 문해력은 이와 같이 글을 읽는 능력인데 글자를 보는 사람이 누가 있냐. 하지만 글을 해석하는 데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그 첫 번째는 글은 누구나 다 읽는 거기 때문에 그 버릇 먼저 고치자. 이건 방법론이었고요. 자, 그래서 문해력에서 두 가지만 지킬 거예요. 첫 번째, 문해력의 여러분의 방법을 바꿔줄 겁니다. 시험에 맞는 문해력을 줄게요. 그냥 책 읽거나 소설책 읽을 때하고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이것 때문에 가끔 얘기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소설책 만약에 300페이지짜리 한 이 정도 되는 거 있잖아요. 재밌는 거. 얼마나 걸려요? 다 읽는데? 뭐 그럼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한 달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좀 빨리 읽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냥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40분 정도 걸립니다. 됐죠? 빨리 읽으면 솔직히 한 40분 정도면 끝나요. 이 정도가요? 예. 어떻게 빨리 읽어요? 저는 주체하고 서술어만 보거든요. 이렇게 툭탁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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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봐요. 그럼 내용 다 이해돼요. 감동도 하고. 됐죠? 여기서 끝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책 재밌었죠. 그럼 두 번째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면 사람 관계를 보면서 봐요. 한 네 번째 볼 때는 어떻게 보느냐. 항상 처음 시작할 때 있죠. 한 장이 시작할 때. 때는 숙정 21년 정치는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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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멀리 갈대에 바람이 불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오고 있었다라는 쓸데없는 얘기 안 읽어도 충분히 되는 거 그걸 읽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은 요걸 요렇게 시작하는구나. 이 사람은 이상하네. 이런 게 하나도 없네. 시작하자마자 어디 갔다 왔었어. 야 이거 되게 소설 특이하다. 그게 바로 김현이에요. 남한산성 쓴 사람. 카레 노래 쓴 사람. 되게 드라이하다고요. 아무런 배경 묘사가 없어요. 헝거게임이라고 혹시 아세요? 영화 잘 됐죠. 그 소설도 잘 됐거든요. 근데 그 소설이 처음부터 끝까지 1, 2, 3편이 전부 다 현재 시제라는 건 혹시 아세요? 읽어보시는 분들 몰랐죠. 소설은 전부 다 과거 시제예요. 나는 일어났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헝거게임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현재 시제입니다. 나는 걸어간다. 아버지는 말한다. 이렇게 시작돼요. 원래 되게 낯설어야 되는데 잘 쓴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괜찮아요. 우리는 읽기만 하면 되니까. 시험에서는 그걸 냅니다. 따라서 방법론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됐죠? 하나 더 있어요. 문해력을 이제 여러분이 이게 문해력은 결국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문을 읽을 때 어떻게 되느냐? 방법을 내가 주겠다. 다음 두 번째가 뭐냐? 자격이에요. 야 이게 뭔 소리냐?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은 자격이 있어요. 예, 3살짜리가 와서 시험을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격 조건 안 돼요.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학원으로서 맞죠? 국민의 일원으로서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마쳐야 돼, 안 마쳐야 돼? 마쳐야 되는 겁니다. 졸업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얘기하는 가다머라는 사람이 얘기한 해석 지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라늄 그랬을 때 우라늄 어이구 잘한다 우라늄. 근데 우라늄이 뭐예요? 먹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이 시험 못 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만큼은 미안하지만 연예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연예인들 보면 TV에 나와가지고 일부러 뭐 하면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러면서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 맞죠? 그렇게 우스갯소리하는 건 안 돼요. 우리는 모르는 건 배워야 됩니다. 최소한 21세기의 지식인으로서 여러분 공무원 될 정도의 지식의 상식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너무 우리 그동안은 그런 말을 하면 야 너 왜 이래 이상하게 낯설게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해석 지평을 내가 잡아드릴게요. 이해되셨지? 칸트가 도대체 뭘 얘기를 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얘기합니다. 그거 옛날에 고등학교 때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칸트가 도대체 뭔지 근대 철학이 도대체 뭔지 뭐가 바뀌었는지 이제까지 국어는 항상 얘기했을 거야. 우리가 지문이라고 하는 문해력은 그냥 읽고 답을 찾는다고 했겠지만 아니라니까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등한시에 썼던 비어있는 지식을 내가 이 지문을 통해서 다 외워드리게 할게요. 이해됐지? 다 이야기할 테니까 뒤로 가다가 보면 이거 맨날 나오는 거네. 시험은 이상한 게 안 나옵니다. 천재를 안 뽑으려고 해요. 시험은 천재를 절대 뽑지 않습니다. 말 잘 듣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제도권에 들어오려는 사람을 뽑는 겁니다. 시험은 따라서 궤도 안에서만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도권하고 안 맞은 사람들이 좀 있을 텐데 나이 들어 보니까 뭐 아웃사이드로 사는 거 별로 재미없죠. 악수하고 9to5로 월급 받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가장을 좀 하자고. 어릴 때는 순수해서 가장을 잘 못했지만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가장할 수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퇴근하고 네 마음대로 사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할게. 여기 있는 이 자격 조건에 맞는 지식은 내가 가르쳐 드리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 그것도 지문에서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지문을 잘 읽었다 이거예요. 그래도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문제의 바로 선택지죠. 우리는 지금 현재 9급은 사지선다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1, 2, 3, 4 중에서 하나를 찾는 거죠. 오지선다가 나아요? 아니면 사지선다가 나아요? 그 정도는 알잖아. 5개 중에서 한 개 찾는 게 오지선다. 수능은 다 오지선다. 맞죠? 그래요. 5급이나 이쪽 다수 오지선다고. 다 민경채, 민간경력자 채용도 오지선다입니다. 우리는 사지선다예요. 어디가 더 좋아요? 오지선다. 아, 사지선다. 왜? 하나라도 줄었으니까. 맞지? 잘했어요. 그럼 나 하나 물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인사혁신처 장관을 내가 시켜주면 사지선다도 많으니까 이지선다 만들어드리면 어때? 이지선다. 2개 중에 하나 찾는 거. 좋아요? 아니면 좀 부담스러워요? 그게 바로 뭐야? 2개 중에 하나 찾으면 부담스럽잖아요. 아니 4개면 이렇게 머리라도 좀 쓰지요. 2개면 하나는 맞고 하나 틀리면 또 무섭지 않아요? 아예 빼줄게. 일지선다 어때? 일지선다. OX잖아. 오이씨. 없애주면 주관식이잖아. 아 선생님 저 사지선다가 낫겠는데요. 거봐. 그럼 반대로 얘기할게. 사지선다 오지선다 중에서 오지선다가 사지선다보다 쉽다고 어렵다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거는 양에 대한 우리의 뭐다? 두려움입니다. 이제 여러분한테 양에 대한 두려움을 내가 없애드릴게요. 그래서 일단 문제는 이건 제가 만든 얘기인데 글을 읽는 힘은 지문의 문해력이라고 한다면 이 논해력의 선택지는 얘는 무조건 맞는 글이에요. 맞는 글. 이건 무조건 맞다고 생각하셔야 돼. 거짓말 안 해요. 얘는. 이해됐지? 근데 얘는 거짓말이 있어요. 출제자가 거짓말을 퍼놓는다고요. 아주 함정을 달콤하게 쳐놓는단 말이에요. 이리 들어오게. 그럼 우리는 바보처럼 들어가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논의력을 하는 감정은 첫 번째 이 문제의 조건을 보라는 거예요. 이건 근데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은 좀 쉬워가지고 문제가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다음 중 위글에 부합하는 거. 솔직히 문제 필요 없어요. 그냥 보고 맞추면 돼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좀 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위글의 핵심 의견으로 적절한 것은 그러면 1번, 2번이 분명히 위에 글에서 나왔지만 핵심 의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글 중 글의 전제로 적절한 것은 분명히 위에 글에서 나왔어요. 맞는 것 같아요. 위에서 나왔어. 하지만 전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조건을 찾아야 돼요. 두 번째는 아까 여러분한테 얘기한 뭐다? 함정을 피해가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얘네들 논의력.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결국 1, 2, 3, 4의 이 어떤 선택지가 있을 때 하나가 맞고 세 개가 틀리다고 할 경우 요 틀린 게 하늘에서 나온 거예요? 로또 뽑은 거예요? 출제자가 만든 거예요? 만든 거죠. 맞는 거하고 틀린 선택지 중에서 어떤 게 만드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틀린 거 만드는 게 어렵죠. 이걸 만드는 출제자는 머리가 좋다니까 이거를 다 안다니까요. 아니까 아는 걸 얘기하면 되게 편하죠. 근데 그걸 틀리게 만들어야 돼. 지금 그게 왜 어려워요? 아니 틀리게 만들었는데 너무 쉽게 만들면 지나가다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틀리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머리를 써야 되잖아요, 내가. 그래서 얘네들이 출제자가 되고 문제집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어떻게 그러면 어렵게 만들어요? 라고 한다면 맞는 거를 일단 써놓고 갑자기 뭐 이렇게 방울 떨어가지고 갑자기 어디서 툭툭 나오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거. 그러면 일단 맞는 걸 써놓겠죠. 그리고 중간에 단어를 뭐다? 바꾸겠죠. 이게 1차예요. 여름이 아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거 스타디에서 괜히 서로 문제 내고 그러지 말아요. 이거 완전히 이거 진짜 학급 문제니까. 이렇게 만들면 금방 답 나와요. 그게 쉽다 그러죠.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다 맞는 건 맞는 건데 이해됐죠?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인과를 바꾸는 겁니다. 세 번째, 일부러 맞는 거 세 개의 문장을 가지고 와서 압축을 시키는 거예요. 혼문장을 견문장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쭉 가다가 앞에도 맞고 뒤에도 맞는데 가운데 한 부분만 딱 섞게 만드는 거예요. 못 찾게, 복잡하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래도 만약에 좀 더 쉽다. 여기까지는 안 나와요, 우리는. 근데 수능에서 했던 킬러 문항 같은 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위에 나온 공식으로 계산을 하른다든지 제일 재수없는 게 뭔지 아세요? 얘도 맞고 얘도 맞고 얘도 맞고 다 맞게 놓고는 중간에 연결 어미를 바꿔요. 그러니까 철수가 밥을 먹어서 배가 부르다가 정답이라면 철수가 밥을 먹더라도 먹는다면 이런 식으로 얘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그냥 앞뒤에 이야기만 되면 되는 걸로 의사소통이 다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조건은 내가 이제부터 어떻게 하느냐, 유형을 15개를 가르쳐 줄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뭘 그래 유형을 나누느냐. 얘 때문에 그래요. 조건 때문에. 앞으로 이게 중요할 거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하느냐, 함정은 무조건 끊어서 읽으세요. 끊는 거예요. 슬래시를 끊는 겁니다. 앞으로 끊으려면 무조건 슬래시 탁탁 꺼버리세요. 이해됐죠? 그래서 여긴 맞고 여긴 맞고 여긴 틀렸네. 그럼 얘는 틀린 거야. 이해되셨지? 이걸 여러분이 아무리 쉬운 문제도 나오고 똑같이 하셔야 돼요. 왜? 우리가 안 하던 버릇이니까 자꾸 여러분 버릇 들으면. 그래서 여기서 잠깐 중간 사족 들어갈게요. 난 수업할 때면 되게 무섭다니까. 이렇게 우리가 수업을 만약에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잘 배웠단 말이야. 그래놓고 이제 각자 전부 다 수업을 할 거 아니겠어요. 무슨 과목이든지. 그리고 이제 밖에 가가지고 이제 만나잖아요. 우리 인간 학생들도 일주일 만에 한번 만나잖아. 맞지? 그동안 딴 과목은 막 열심히 이렇게 채워나가는 거라면 국어는 교정을 시켜주는 거잖아. 맞죠? 그런데 가가지고 일주일 뒤에 올 때까지 다 오염돼서 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힘들어요. 그게 가끔 그런 생각도 한다니까. 차라리 계약서를 쓸까? 학교 갈 때까지 구금 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딴 사람과 얘기 못하게 하고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는 거니까 요거 방법이 그렇게 마련해 드릴게요. 무조건 시키는 대로만 한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일상적 조건은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이게 되면 아시죠? 처음 배울 때는 굉장히 좀 어색하지만 요게 나한테 되게 잘 맞고 효율적이라면 사람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정말 이과계통 학생들 잘 알 거야. 똑같은 결과가 있다면 편한 결과를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러나 처음에는 따라가기가 힘들다. 옛날에 혹시 계산기가 처음 우리나라에 나왔을 때 기억나세요? 얘는 모를 거야. 나도 몰라요. 얘기를 들은 거야. 1970년대 우리나라 계산기란 게 들어오자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TV 드라마에서 주판 가지고 나오고 계산기 가지고 나오고 자 계산하십시오 해가지고 누가 더 빨리 되는지를 막 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놓고 맨 끝에 결론은 역시 계산기는 실수가 있지만 주판은 실수가 없죠 이러면서 이게 바로 기계에 대한 우리의 정신적 저항이라고 얘기를 해요. 새로운 게 나오면 과거 게 익숙하니까 새로운 걸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솔직히 주산학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한때는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주판은 안 해도 된다. 계산기 시대가 된 건 맞다. 하지만 어릴 때 주산학원을 다니면 애한테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과거의 경향 때문에. 근데 요새 주산학원 다녀야 안 다녀요? 누가 다녀요? 말도 안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기술이라는 거는. 이해되셨어? 나요? 군대 제대했을 때 누가 나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아는 선배가 지금 우리나라에 없는데 선물 하나 해주고 싶다고. 그러면서 컴퓨터 해주겠다는 거예요. 당시에 미안하지만 조금 옛날 사람이니까 당시 컴퓨터 비쌌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형 미안한데 그때 너 글 쓰니까 컴퓨터로 써라. 그래 내가 그랬다니까 하지 말고 타자기나 하나 사줘요. 전동타라고 있었어요. 전기 꽂고 득득득득득 하는 건데 타자기하고 똑같은데 전동으로 가는 거예요. 비싸요 그거. 그때 한 얘가 그 선배 그러더라고 하는 얘가 야 이거 아니 내가 그게 네가 원하는 거 봐. 근데 이 세상이 바뀔 텐데 내가 형 세상이 바뀌어도 글은 말이요 손으로 쓰든지 타자기로 쓰는 거야 컴퓨터 쓰는 거 그건 알아요 아는데 에이, 그거는 글에 정신이 없어. 계속 전동타를 받았습니다. 예, 지금은 쓸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 그냥 쓰시죠. 부품을 안 팝니다. 아예 없어졌습니다. 이게 기술의 변화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냥 조금 여러분이 어색하더라도 기술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나중에 보면 내가 하고 있었던 게 도대체 왜 그렇게 우격다짐을 하고 있었을까 내가 라는 걸 느끼게 해줄 거예요. 됐죠? 마지막 시간. 시험장에서는 결국 이렇게 지문을 잘 읽고요. 그 다음에 논리력이 좋아서 문제를 잘 푸는데 이 시간이 문제가 되면 골치가 아파요. 이게 시간 배분이 문제가 되는 건데 일단 1차적으로 여러분은 여기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론 부분까지는. 됐죠? 정확하게 하는 법이 돼야지 그 다음에 시간 줄어드는 겁니다. 단 최종적으로 유형편에 가면 이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이 시간은 여러분이 여기서 아까 문해력 정확하게 방법 가르쳐 드린다고 했었죠. 그때 가르쳐 주는 게 뭐냐 도식화라는 걸 가르쳐 줄 거예요. 물론 이 도식화는 칸트가 얘기한 건 좀 다른 건데 얘를 요약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요약은 그냥 단순 요약이고 얘가 내비게이션 하나 만들어 드릴 텐데 이 도식화한 것과 이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선택지 요거에 연결을 통해서 시간을 줄여드리게 만들게요. 그러니까 긴 글이 나왔을 때 글을 보면서 자꾸 다시 보면 시간이 걸리니까 처음에 하면서 오른쪽에다 쓰게 할 거예요. 몇 개를.
다 쓰는 거 아니에요. 대가리만 딱딱딱 꽂을 거예요. 선생님, 저 대가리 꽂았는데 이게 자세한 건 어떻게 해요? 자세한 거야 지문 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읽으면서 도대체 뭘 읽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 그리고 얘를 볼 때 어떤 글들은 지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얘가 1, 2, 3문단이 있을 때 밑에 1, 2, 3, 4가 있을 때 이걸 다 읽고 보는 게 아닐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처음 나오는 지문이 나오면 여기 가면 여기 잊어버리거든요. 그럼 이거 그때 가면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읽자마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좋은 출제자, 착한 출제자가 내면 1문단이 1번에 있고 2문단이 2번에 있다? 그럼 되게 빨라요. 근데 어떤 출제자, 나 같은 출제자는 첫 번째 문단은 4번에 있고 두 번째 문단은 2번에 있고 이렇게 막 순서를 바꿔놔요. 되셨지? 그것도 연습시켜 드릴게. 근데 모든 문제를 저렇게 끌어내리는 건 아니에요. 이건 사실적 사고, 일치불일치 문제에서만 이렇게 되는 거지 핵심 주제 찾으라는데 저렇게 끌어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게 바로 유형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좀 많이 다이나믹하네요. 예, 멀티입니다. 지금 현재 바뀐 시험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것은 문법처럼 딱 외운 대로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세상에 대해서 의사소통도 안 되는데 외운 것만 하겠다는 사람을 배제하고 의사소통이 되냐? 너희 보고서를 주면 네 보고서를 해석할 수 있느냐? 그리고 네가 재창조해서 낼 수 있겠니? 최소한 그런 정도의 생각은 있어? 라는 사람들을 뽑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건 우리한테 시련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며 더 큰 것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년 두 번째 바뀐 제도로 보는 국어시험은 어려워진다는 것은 더 큰 시련이 될 수도 있지만 더 큰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려워져서 평균 성적이 70점에 75점까지만 내려가는 순간 혹시 여러분하고 나하고 정말 잘 맞아서 지금까지 나온 것처럼 95점이나 100점이 나오게 된다면 다른 과목에서 점수가 혹시 떨어지게 되는 전공 과목을 우리가 커버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니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어렵게 안 가르칠게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걸로 가르칠 겁니다. 됐죠? 첫 번째 시간의 마지막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과거 시험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문법이 또 나오지 않겠는가? 아니요, 그건 제가 다 잡아드릴게요. 다 독해로 바뀌어서 나올 겁니다. 독해 위주의 시험에 바뀌는 취지는 다 얘기했고요. 여기는 지문을 잘 읽어야 되고 문제 조건을 보면서 선택지를 잘 선택해야 되며 시간을 맞춰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지문은 바로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가끔 시험에 이런 거 나오죠. 위글의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두 대상을 비교 대조하 이런 거 나오거든요. 하긴 뭐 그냥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거기서 시간 조금 걸리면 안 되잖아. 그냥 가르쳐 준 건 무조건 내가 쓰게 할게요. 옆에다가. 그러니까 딱 배운 틀로만 가면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자, 스키 타러 가자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스키가 수영복 입고 왔어요. 그럼 얘는 제정신 아니거나 뭐 찍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나 공무원 시험 보는데 그런 식으로 수영복 입고 스키 타러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죠? 배운 대로만 가시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두 번째, 요거 선택지는 논외력이라고 합니다. 함정이 걸립니다. 얘는 믿고 얘는 의심해야 됩니다. 그 방법을 배우고 시간은 이 두 개가 이론에서 완전히 끝나는 순간 유형부터 연결로 잡아나가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며 다행히 수능과 달리 우리는 단지문입니다. 하나의 지문에 한 문제가 나옵니다. 선생님, 이번에 복합 문제 두 문제 있던데요. 하나는 무조건 어휘입니다. 따라서 그냥 하나라고만 보시면 돼요. 수능처럼 하나의 지문에 4-5개가 발전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니 수능 지문과도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되셨죠? 더 큰 건 걔네들은 80분이고 우리는 이거 20분 안에 풀어야 돼요. 하나에 1분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걔네들 2분 주는 거고요. 되셨지? 우리 시험이 쉽다고도 얘기 못해요. 따라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작하겠다는 것과 함께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의 공통점만 얘기 하나 할게요. 인간은 타고날 때 뭔가를 타고나는데요. 여러분 뭘 타고났어요? 내가 국예처럼 얘기해 볼까? 이래 가지고 됐죠. 시만으로 이래 보이 관심법으로 보이. 야 너는 용을 타고났구나.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호랑이네. 넌 말이구나. 네 차례가 됐어요. 토끼네.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너는 어이씨 두더지네. 점점 기분 나빠지네. 너 어디 보자. 에휴 이 새끼 들쥐구만. 아 이왕이면 좀 좋은 거 좀 주지. 이 새끼는 노새구만.
어때요? 뭐 받았으면 좋겠어? 어떡하나, 인간은 타고나는 게 있는데. 그건 인정하죠. 타고날 때부터 사회적, 환경적, 유전적 기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뭘 타고났으면 좋겠어? 아이, 당연히 우리는 용이죠. 드래곤 죽이잖아. 그런 거 타고나면 좋겠잖아. 그죠? 근데 현실을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죠. 어른이 되니까. 여기 눈에는 노쇠를 타고났어요. 당나귀 됐어요. 근데 자기를 통제를 잘했어요. 그 당나귀인데도 불구하고 멋진 당나귀가 됐어요. 큰 꿈은 꾸지 못해요. 무슨 한 민족의 지도자나 내지는 뭐 그룹의 회장, 뭐 자수성가 이런 거는 꿈을 못 꿔요. 미안하지만 타고난 게 당나귀니까. 하지만 가정을 튼실하게, 인간관계 좋고, 그리고 자기 일 잘하고 저축 잘하고 행복하게 삽니다. 건강하게. 됐어요? 이 친구는 드래곤을 타고났네요. 아, 멋지지 않아요? 근데 자기를 통제 못했어요. 미친놈입니다. 아무데나 불을 뿜고 아무데나 구름을 부르고 결과적으로 맨날 뻘건 줄만 쭉쭉쭉 긋기. 이해됐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죠? 타고나긴 잘 타고나셨네. 근데 통제가 안 됐었네. 컨트롤. 그래서 이제까지 갈팡질팡했었죠. 이제 우리 목표는 정확합니다. 월급 타러 가는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월급 탈 것이고, 생그래봤자 그거 끄면 초봉도 작다는데 진급 안 합니까? 아, 당장이야 작겠죠. 근데 진급하잖아요. 여러분 진급하면 몇 급까지 가요? 저주 걸어줘요? 사고 안 치면 몇 급까지 가요? 생각 안 해봤어요? 아, 9급으로 만약에 들어가면 몇 급까지 갈 것 같아요? 이 장기 군속하면 최소한 6급까지는 가지 않겠어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 20년 동안 6급 안 가겠어요? 5급 가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여러분 나눠보자. 저급 공무원이야, 고급 공무원이야? 여러분 공무원이 약해요, 아니면 세요? 아, 물론 9급이야. 지금 뭐 신빙이니까. 하지만 그 정도 되면 세요, 약해요? 전화 잠깐 받을게요. 여보세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예. 뭐야 이거? 시청이라는데? 시청? 예, 맞습니다. 예, 전데요. 예, 주민등록번호 맞아요. 근데 뭔데요? 내일 9시까지 시청에 나와야 된다고요? 무슨 일인데요? 나와보시면 안다고요? 아니, 무슨 일인데요? 지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면 안 된다고요? 어이, 이거 보이스피싱도 아니고. 죄송한데요. 제가 뭐 잘못한 거, 여러분 이런 전화 받으면 신경질 나요? 웃겨요? 아니면 무서워요? 예, 이게 관공서의 힘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고요. 이제 여러분한테 얘기할 거나 얘기할게요. 자기를 절대 작게 생각하지 마세요. 난 여러분을 볼 때 절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저기 이 카메라 뒤에 있는 사람도 여기에 있는 사람을 보지 않아요. 그 미래를 보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힘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되셨죠? 여러분도 따라서 지금을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장기적인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나오잖아요. 유튜브 같은 데 자기 개발 이런데. 난 이미 완성된 사람의 그 과정을 한번 해보는 중이고, 따라서 난 이미 변한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긍정적 마인드를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조금 흔들릴 때마다 내가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게 아닌가라는 걸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컨트롤해 나가자고요. 통제. 되셨죠? 선택과 집중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거는 미안하지만 하급들이 하는 겁니다. 선택과 집중은 사실 엄밀하게 우리가 선택할 게 별로 없었어요. 있었나요? 나도 없었는데. 집중은 맨날 해야 됐었습니다. 다 시키는 대로 우리 선택했었잖아. 맞죠? 그저 남은 건 한 가지죠. 그 과정 속에서 내가 나를 얼마나 통제하느냐, 내 시간을 통제하느냐, 내 주변을 통제하느냐. 이해되셨지? 이걸로 우리는 완성될 때까지 갈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다음 시간부터 이제는 통제로 들어갑니다. 되셨지? 그럼 어떻게 통제를 해요? 그 방법은 문해력과 논해력과 시간으로 가르쳐 드릴게요. 되셨죠? 완벽하게 이해할 수도 가르쳐 드릴 테니까 펜만 가지고 준비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OT를 겸한 시험에 대한 소개였고요. 다음 시간부터 1페이지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이어갑니다.